저는 올해로 67세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놓는 거예요.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큰딸네 가족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아침마다 손주들 밥 먹이러 오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상해요. 할머니, 오늘 반찬이 어제랑 똑같아요. 막내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제는 시금치 무침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냉장고를 여니까 시금치 무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제도 시금치 무침을 했나 봐요. 기억이 안 나요. 엄마, 괜찮으세요? 큰딸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물었어요. 괜찮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큰딸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며칠 전에는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났어요.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멈칫하더라고요. 분명히 매일 누르던 번호인데 갑자기 뭐였는지 까먹은 거예요. 10분쯤 서 있다가 겨우 기억났어요. 지난주에는 손주 이름을 헷갈렸어요. 큰 손주를 부르려다가 작은 손주 이름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웃으면서 할머니 또 헷갈리셨네 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마트에서였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주차한 곳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B구역 어디쯤 됐는데 1시간을 헤맸어요. 다리도 아프고 부끄럽기도 하고 결국 마트 직원한테 도움을 청했죠. 어르신, 차 번호만 말씀하시면 찾아드릴게요. 그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은이가 됐나 싶더라고요. 엄마, 요즘 약은 잘 드세요? 큰딸이 또 물었어요. 며칠 전 집에 왔을 때였어요. 먹지. 잘 먹고 있어. 정말요? 약통 좀 볼게요. 딸이 제 약통을 가져가더니 세어보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화요일 약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아, 그랬나? 저는 분명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먹으려고 했는데 깜빡한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딸이 새 약통을 사왔어요. 요일별로 나눠진 거요. 그리고 휴대폰에 알람까지 맞춰줬어요. 엄마, 알람 울리면 꼭 드셔야 돼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은 거르시면 안 돼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뭔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딸네 가족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아들네도 온다고 했고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았어요. 물을 붓고 센 불에 올렸죠.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친구였어요. 오랜만이라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주 이야기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타는 냄새? 잠깐만.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연기가 자욱했어요. 냄비에서 까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미역국이 다 말라붙어서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탔어요. 불을 끄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 뒤에서 큰딸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후다닥 달려와서 가스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딸이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미역국 끓이려고 했는데, 엄마, 이거 얼마나 태우신 거예요? 냄비가 완전히 타버렸잖아요. 딸이 타버린 냄비를 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 냄비는 제가 30년 넘게 쓰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주신 거였죠. 아이들 이유식도 그 냄비로 만들었고, 남편 생일 미역국도 그 냄비로 끓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냄비는 새까맣게 타서 못 쓰게 됐어요. 엄마, 가습을 켜놓고 어디 가신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 받느라고.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날 밤, 딸네 가족이 다 갔어요. 저녁은 딸이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제가 못 차리니까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손주들도 조용했고 사위도 말이 없었어요. 큰딸만 제 눈치를 계속 살폈어요. 설거지를 하려는데 큰딸이 말렸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제발, 쉬세요. 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부엌에서 딸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득 타버린 냄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싱크대 옆에 놓여 있더라고요. 30년을 함께한 냄비. 그 냄비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나도 저 냄비처럼 낡아서 쓸모 없어진 걸까요? 이제 나도 가족한테 위험한 존재가 된 걸까요? 그날 밤, 딸이 가기 전에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내일 병원 가요. 무슨 병원? 그냥, 검진 좀 받으세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가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내일 제가 모시러 갈게요. 왜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할까요? 왜 딸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렸을까요? 타버린 냄비를 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기려는 것 같았어요. 냄비 사건 이후로 큰딸이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들렀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와요.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퇴근길에 잠깐 들른다고 하면서요. 엄마,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뭔가 조심스럽고 긴장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저를 걱정해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딸이 와서 냉장고를 열더라고요.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장 봐올게요. 괜찮아. 있어. 정말요. 한번 볼게요. 딸이 냉장고 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뭔가 수첩에 적더라고요. 엄마, 이 우유 유통기한 지났어요. 버려야겠어요. 어제 샀는데. 엄마, 이거 한 달 전 거예요. 딸이 우유팩을 보여줬어요. 정말 날짜가 한참 지났더라고요. 언제 산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딸은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계속 뭔가를 적었어요. 제가 뭘 적냐고 물었더니 그냥 장볼 목록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슬쩍 봤을 때는 식사 관리, 영양 상태 체크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왜 저를 그렇게 관찰하는 걸까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딸이 제 방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나 싶어서 가봤더니 딸이 제 옷장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현주야, 뭐 하니? 아, 엄마, 깜짝이야. 그냥 엄마 옷 정리 좀 하려고요. 내가 할 수 있어. 알아요. 근데 제가 도와드리면 더 좋잖아요. 딸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딸은 제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면서 또 수첩에 적었어요. 무슨 옷이 몇 벌 있는지 세는 것 같았어요. 속옷 서랍까지 열어보더라고요. 엄마, 속옷 새로 사드려야겠어요. 이거 너무 낡았어요. 왜 제 속옷까지 확인하는 걸까요? 갑자기 옷을 새로 사준다는 게 이상했어요. 가장 수상했던 건 컴퓨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딸이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슬쩍 봤어요. 화면에 뭔가 글자들이 가득했어요. 딸이 집중해서 읽고 있었고 가끔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물을 가져다 주는 척하면서 가까이 갔어요. 그때 화면에 보였어요. 치매 초기 증상, 기억력 감퇴 테스트, 알츠하이머 전문병원. 심장이 철렁했어요.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화들짝 놀라면서 노트북 화면을 닫았어요. 엄마, 물 감사해요. 뭐 보고 있었니? 아, 그냥 회사 일이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치매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어요. 제가 치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치매라니, 설마 내가? 생각해보니 요즘 자주 깜빡하긴 했어요. 냄비도 태웠고, 주차장도 못 찾았고, 약도 빼먹었어요. 근데 그게 치매는 아니잖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딸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두꺼운 노트였어요. 엄마, 오늘 몸 어때요? 괜찮아. 혈압 재볼까요? 제가 혈압계 가져왔어요. 딸이 혈압을 재더니 또 수첩에 적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요. 엄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잘 자지. 중간에 깨시진 않으세요? 꿈은 많이 꾸시고요.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요. 딸이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딸의 수첩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안 봤을 텐데 너무 궁금했어요. 딸이 대체 뭘 적는지 알고 싶었어요. 화장실 문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재빨리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상태 관찰 일지, 9월 15일 냉장고 유통기한 확인 안함, 한 달 지난 우유 보관, 9월 16일 같은 반찬 이틀 연속 준비 본인 기억 못함, 9월 18일 혈압약 복용 누락 본인은 먹었다고 주장, 9월 20일 손주 이름 헷갈림 준서를 서연이라고 부름, 9월 22일 가스불 사고, 전문의 상담 필요, 기억력 검사 예약, 입원 절차 알아보기, 손이 떨렸어요. 관찰 일지, 입원 절차?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수첩을 덮고 제자리에 놨어요. 딸이 나왔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딸이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입원 절차를 알아본다고? 설마,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니겠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딸이 집에 와서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동생아. 나야. 막내딸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응. 냄비 태운 것도 그렇고,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해.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병원? 내가 알아봤는데, 강북에 치매 전문 병원이 있대. 거기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유명하시대. 치매 전문 병원? 입원은, 글쎄, 상태 봐서 결정해야지. 근데 혼자 두기는 위험할 것 같아. 입원? 응, 알았어. 다음 주에 동생도 시간 내봐. 우리 같이 상의해야 할 것 같아. 딸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치매 전문 병원. 입원. 위험하다. 딸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확실했어요. 딸들이 저를 관찰한 것도, 옷을 확인한 것도, 수첩에 적은 것도 다 그거였어요.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는 병원, 하얀 복도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곳, 가족들이 면회도 잘 안 오고,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곳. 나도 그런 곳에 가야 하는 건가요? 저는 아직 멀쩡한데,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손주들도 돌보는데, 냄비 한 번 태웠다고, 주차장을 못 찾았다고, 그게 치매인가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딸들이 저를 버리려고 해요. 가족들이 저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큰딸이 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왜? 병원 가려고요. 검진 받으러요. 무슨 검진? 그냥 종합검진이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딸의 눈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검진이 아니에요. 입원 여부를 결정하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싫어. 안 갈래. 엄마, 왜요?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난 건강해. 병원 갈 필요 없어.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면 그대로 입원당할 것 같았어요. 다음에 갈게. 오늘은 피곤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딸이 간 후,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축 처진 어깨. 정말 저는 이제 끝난 걸까요? 가족들한테 짐이 된 걸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냄비도 태우고, 약도 까먹는 이 사람이.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남편과 시누이가 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했을 때, 제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차라리 제가 모실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1년 후,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면회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어요. 나 집에 가면 안 되니? 여기 무섭단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요. 이제 내 차례구나. 딸이 나를 그때 시어머니처럼 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그날 밤, 막내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은주야. 응. 엄마, 언니 말 들었어. 병원 안 가신다고? 안 갈 거야. 엄마, 왜요? 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은주야, 너도 언니랑 한 팬이?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병원에 보내려고 하잖아. 전화 너머로 막내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두 딸 다 저를 포기한 거예요. 한밤중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딸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엄마,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병원 예약했어요. 꼭 가셔야 해요. 그 아래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제발 거부하지 마세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를 위한 거라고? 저를 병원에 가두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왜 나를 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절대 병원에는 안 가겠다고,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딸들이 나를 그렇게 보낸다면, 나도 더 이상 딸들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키운 딸들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들인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제 마음처럼. 병원 예약 문자를 받은 날부터 저는 제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어제 뭘 했는지,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그런데 정말 다 기억나는 걸까요? 어제 저녁을 뭘 먹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된장찌개였나? 아니면 김치찌개? 아니다. 미역국이었나? 생각하면 할수록 헷갈렸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제 끓인 찌개가 있었어요. 된장찌개였어요. 맞아. 된장찌개였지. 근데 이게 어제 끓인 거 맞나? 그제 끓인 거였나? 날짜 스티커를 봤어요. 어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 어제 했구나. 근데 왜 바로 기억이 안 났을까요? 손주들 이름을 불러봤어요. 준서, 서연. 다행이에요. 기억나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헷갈렸잖아요. 준서를 서연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다시 헷갈리면 어떡하죠?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준서, 서연. 준서, 서연.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름 두 개도 헷갈리는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요? 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했어요. 1234점, 아니, 1324였나? 손가락이 멈췄어요. 아, 맞다. 1243이지. 천천히 눌렀어요. 삑 문이 열렸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방금 5초나 고민했어요. 매일 누르는 번호인데 휴대폰 비밀번호도 확인했어요. 다행히 기억났어요. 은행 비밀번호는? 생각해봤어요. 며칠 걸렸어요. 결국 수첩을 봤어요. 예전에 적어둔 게 있었거든요. 아, 맞다. 이거였지. 근데 이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날 오후 마트에 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뭘 사러 왔더라? 분명 집에서 메모를 했는데 메모지를 꺼냈어요. 손에 들고 왔던 게 분명한데 없었어요. 주머니를 뒤졌어요. 가방을 뒤졌어요. 없어요. 집에 두고 온 걸까요? 아니면 오는 길에 떨어뜨린 걸까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생필품을 샀어요. 휴지, 비누, 세제. 집에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계산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났어요. 아까 확인했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1243점 맞나? 눌러봤어요. 삑 틀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1234. 아니면 1324? 세 번째 만에 맞췄어요. 1243이었어요. 아까 맞췄던 번호인데 왜 또 잊어버렸을까요? 집에 들어와서 장 본 걸 정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휴지가 화장실 장롱에 가득했어요. 10개는 넘어 보였어요. 비누도 6개나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샀지? 오늘 또 샀잖아요. 필요 없는 걸 또 산 거예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 정말 이상한 건가? 그날 저녁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현주야. 내일 병원 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엄마, 들으세요? 안 갈 거야. 엄마, 왜 그러세요? 약속했잖아요. 난 약속 안 했어. 화요일 오전 10시요. 문자도 보냈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답답해 보였어요. 싫어. 난 안 가.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 약속했나? 기억이 안 나요. 문자를 확인했어요. 분명 있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병원. 근데 이게 언제 온 거지? 어제, 그제, 날짜를 봤어요. 사흘 전이었어요. 사흘 전 일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정말 치매인가? 텔레비전에서 본 치매 증상들이 떠올랐어요. 기억력 감퇴. 저한테도 있어요. 방향 감각 상실. 마트에서 길 잃었어요. 판단력 저하. 같은 물건 계속 사요. 언어, 능력 감퇴. 손주 이름 헷갈려요. 전부 다 해당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멀쩡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누구나 나이 들면 이렇게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넌 이미 알고 있잖아. 넌 아프다는 걸.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 벨이 울렸어요. 큰딸이었어요. 엄마, 병원 가요. 차 대기하고 있어요. 난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 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싫어. 난 병원 안 가. 왜요? 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검진이 아니잖아. 너희 나를 입원시키려고 하잖아.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아. 너희가 수첩에 적은 거. 입원 절차 알아본다고 했잖아.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됐어. 가. 난 혼자 살 거야. 엄마. 저는 딸을 밀어내고 문을 닫았어요. 딸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거실을 돌아다녔어요. 부엌으로 갔다가 방으로 갔다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 예능, 또 뉴스. 다 꺼버렸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뭘 먹지? 냉장고를 열었어요. 된장찌개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 끓인 거지? 날짜 스티커를 봤어요. 그제 날짜였어요.
그제 끓였으면 먹어도 되겠죠? 데워서 먹었어요. 혼자 밥 먹기가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평소에는 손주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이제 그 소리가 그립네요. 오후에 이웃 할머니가 오셨어요. 어머, 댁은 요즘 딸들이 안 오나 봐요? 요즘 조용하던데. 네, 좀 바쁜가 봐요. 부럽네. 우리 딸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근데 댁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가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게 보이나 봐요. 저녁이 됐어요. 또 혼자 밥을 먹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혼자 먹을 거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숟가락을 놓았어요. 배는 고픈데 먹기가 싫었어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혼자 살 수 있을까? 아이들 없이, 손주들 없이, 그냥 혼자. 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혼자 살았잖아.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땐 아이들이 자주 왔어요. 이제는 아무도 안 와요. 제가 거부했으니까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무도 모를 텐데.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거 아닐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밤중에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귀를 기울였어요. 또 들렸어요. 거실 쪽에서. 도둑인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불을 켰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바람 소리였나 봐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혼자 있으니까 모든 소리가 다 무섭게 들려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팠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이 어디 있더라? 약통을 찾았어요. 침대 옆 서랍에 있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뭘 먹어야 하지? 딸이 요일별로 나눠놓은 약통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지? 찾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혈압약만 먹었어요. 맞게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침을 먹으려고 부엌에 갔어요. 밥을 하려는데 어제 지은 밥이 있었어요. 언제 지었더라? 밥통을 열어봤어요. 밥이 조금 딱딱했어요. 어제, 맞나? 그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새로 지었어요. 근데 쌀이 어디 있더라? 쌀통을 열었는데 거의 비었어요. 언제 다 먹었지? 쌀을 사야 하는데 마트에 갈 엄두가 안 났어요. 또 길을 잃으면 어떡하죠?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뭐지? 내가 주문한 건가?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뜯어봤어요. 건강식품이었어요. 오메가 3점. 언제 주문했더라? 영수증을 봤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아, 맞다. 딸이 주문해 준다고 했었나? 아니면 제가 주문한 건가? 기억이 안 나요. 오후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막내딸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또 안 받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돼요. 걱정. 이제 와서 걱정이라고?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면서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소파 쿠션에 떨어졌어요. 저녁이 됐어요. 배가 고팠지만 뭘 해 먹을지 모르겠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별로 없었어요. 김치, 계란, 우유, 계란 후라이라도 할까? 프라이팬을 꺼냈어요. 기름을 두르고, 아니, 기름이 어디 있더라? 찾았어요. 계란을 깼어요. 지글지글 익었어요. 근데 불을 끄는 걸 깜빡했어요. 계란이 타기 시작했어요. 까맣게. 또 태웠어요. 또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났어요. 후다닥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까맣게 탄 계란. 냄비도 태웠는데 이제 계란도 태워요. 나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나왔어요.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평생 가족 밥을 해왔는데 이제 계란 후라이도 못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딸들이 나를 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면 차라리 나 혼자 살 방법을 찾겠다고. 요양원? 정신병원?
절대 안 가요. 나는 아직 멀쩡해요. 조금 깜빡할 뿐이에요.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무서웠어요. 정말 나는 괜찮은 걸까? 정말 치매가 아닐까? 만약 치매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점점 더 기억을 잃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결국 생각하기 싫었어요.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하지만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외로웠어요. 무서웠어요.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다 밀어냈잖아요. 이제 정말 혼자예요. 사흘째 혼자였어요. 딸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아니, 연락이 왔는데 제가 받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려도 무시했어요. 문자가 와도 보지 않았어요. 혼자가 나아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만 들렸어요. 배는 고팠지만 뭘 먹을지 생각하기도 귀찮았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또 딸들이겠지. 안 받을 거예요. 벨이 또 울렸어요. 길게, 여러 번. 할머니 안 계세요? 저예요. 준서요? 준서? 손주 목소리였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정말 준서였어요. 학교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 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준서야, 어떻게 온 거니? 학교 끝나고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준서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엄마는 알아? 아니요. 몰래 왔어요. 몰래?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하신 것 같은데. 손주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와서 반가워서. 준서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할머니, 먹을 게 별로 없네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까요? 너 배고프지? 할머니가 해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앉아 계세요. 준서가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도 넣고 파도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다 됐어요. 같이 먹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준서와 단둘이 밥을 먹는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지내지. 정말요? 엄마가 걱정하시던데. 엄마, 큰딸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던? 준서가 라면을 후루룩 먹다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시대요. 그래서 병원 가시는 게 좋겠대요. 역시 준서도 알고 있었네요. 준서야, 너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를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준서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알지. 할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준서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뭔데? 말해봐. 할머니, 엄마가 울고 계셨어요. 뭐, 며칠 전에 집에서 이모랑 통화하면서 울고 계셨어요. 큰딸이 울었다고? 엄마가, 할머니가 너무 걱정된대요. 혼자 계시다가 다치실까봐, 아프실까봐.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가스불도 자주 잊으시고 길도 자주 헤매시고 그래서 너무 무섭대요. 할머니를 잃을까봐 무섭대요. 잃을까봐? 병원에 보내려는 거 아니었어? 병원은 치료받으시라는 거예요. 입원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오해한 걸까요?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치매는 조기에 치료하면 많이 좋아진대요. 할머니를 더 오래 우리 곁에 두고 싶대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할머니 잃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가 뭘 잘못 생각한 걸까요? 딸들이 저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이 떨려요. 정말 손이 떨렸어요. 준서야,
할머니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할머니?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오해했나 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엄마가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선뜻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는데, 딸을 밀어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하죠?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할머니잖아요. 준서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준서가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학원 갔다 오는 시간이라서. 그래. 조심해서 가렴. 할머니, 약속하세요. 엄마한테 연락하신다고. 응. 생각해 볼게. 안 돼요. 약속하셔야 해요. 준서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 저는 준서의 손가락을 걸었어요. 준서가 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준서 말이 맞을까요? 딸들이 정말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이번 절차를 알아본 게 아니라 치료를 알아본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헷갈렸어요. 그날 저녁 핸드폰을 봤어요. 큰딸한테서 문자가 20통도 넘게 와 있었어요. 하나씩 읽었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걱정돼요. 엄마, 제발. 엄마,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마지막 문자를 읽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요. 무서우셨죠? 불안하셨죠?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지키고 싶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딸도 미안해하고 있었네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손가락이 딸 번호 위에서 맴돌았어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생각해 봐야 해.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다음 날 또 현관벨이 울렸어요. 또 준서일까?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작은 손녀 서연이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안겼어요. 서연아, 어떻게 왔니? 오빠가 할머니 보고 오라고 했어요. 준서가 보냈나 봐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드려요. 그림이었어요. 서연이가 그린 그림. 할머니와 손주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 너무 사랑해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할머니,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이 작은 손주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가 뭘 그렇게 무서워했던 걸까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세요. 할머니, 엄마한테 가요. 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그날 오후 결심했어요. 딸한테 연락하기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어요. 1번, 2번. 여보세요? 딸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현주야. 나야. 엄마.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미안해. 연락 안 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 마음 몰라서.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갈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응. 와. 엄마. 우리 같이 병원 가요. 네.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현주야. 엄마를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1시간 후, 딸이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딸이 저를 안았어요. 엄마, 현주야.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무섭게 했죠? 아니야. 엄마가 오해했어.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갑자기 병원 가자고 하면 무서우실 수밖에 없는데.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요.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저를 낳고 키우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키고 싶어요. 딸이 설명해 줬어요. 병원은 치매 조기 치료 전문 병원이래요. 입원하는 곳이 아니라 통원 치료를 하는 곳이래요.
지금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기억력도 많이 회복될 수 있대요. 엄마, 저는 엄마가 우리 곁에 오래오래 계시길 바라요. 준서랑 서연이도요. 정말 입원 안 하는 거지? 네. 일주일에 2번 통은 치료만 하면 돼요.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딸의 눈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수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우연히 봤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이번 절차 알아보기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 그건요. 만약을 대비해서였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근데 그건 최후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믿어주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날 막내딸도 왔어요. 둘째 사위도 왔어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막내딸이 저를 안으면서 울었어요.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미안해. 은주야. 아니에요. 저희가 미안해요.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손주들도 왔어요. 준서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약속 지키셨네요. 엄마한테 연락하셨죠? 그래. 내 덕분이야.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이제 안 무서우시죠? 응. 이제 안 무서워.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딸들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엄마, 내일 병원 가요. 괜찮으시죠? 응. 갈게. 무서우시면 제가 손 꼭 잡고 있을게요. 큰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막내딸도 반대편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희가 있어요. 엄마 혼자 아니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제가 많이 오해했었네요. 딸들이 저를 버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손주들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네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아직 무섭긴 해요. 치매라는 게, 기억을 잃는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혼자 맞서지 않아도 되겠죠.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준서가 보내준 메시지를 다시 봤어요. 할머니,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준서야. 할머니도 사랑해. 그리고 딸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현주야. 은주야. 미안하고 고마워. 사랑한다. 잠들기 전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여전히 흰머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 기억이 흐릿해지지만 가족의 사랑은 분명한 사람. 그게 접니다. 내일 병원에 가는 게 두렵긴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 함께니까요. 병원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큰딸이 일찍 왔어요. 막내딸도 함께 왔고요.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근데 정말 무섭지 않을까? 괜찮아요. 저희가 같이 갈게요. 딸들이 양옆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비볐어요. 긴장됐어요. 병원이라는 곳이 무서웠어요. 엄마, 손 차가워요. 긴장하셨나 봐요. 큰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예요. 검사만 받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다른 어르신들도 보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온 분들이 많았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정숙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제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부드럽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숙 어르신.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큰딸이 대신 설명했어요. 제가 요즘 겪는 증상들을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어르신,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화요일. 아니, 수요일. 올해가 몇 년도죠? 2024년. 맞죠? 좋아요. 지금 계절은 어떤 계절이에요? 가을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질문했어요. 간단한 것들인데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이제 간단한 기억력 검사를 할게요. 제가 세 단어를 말할 테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사과, 자동차, 연필. 이 세 가지예요. 사과, 자동차, 연필. 의사 선생님이 다른 질문들을 했어요. 그림도 보여주고 숫자도 거꾸로 말하라고 하고.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단어 기억나세요? 사과. 그리고 생각이 안 났어요. 자동차. 맞죠? 네, 맞아요. 하나 더 있었는데요. 기억이 안 났어요. 분명 들었는데. 괜찮아요. 연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경미한 인지 저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초기 단계라서 지금 치료 시작하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럼, 치매가 맞나요? 치매라는 용어보다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해요. 치매 전 단계죠.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를 적으면서 물었어요. 혹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으신 분 계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친정어머니. 네, 친정어머니가 언제쯤이셨어요? 한 30년 전쯤이요. 친정어머니도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력이 있으시군요. 혈연 관계시니까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게 말이 막혔어요. 옆에 있던 큰딸이 물었어요. 엄마, 외할머니 얘기 처음 들어요. 외할머니도 치매셨어요? 응, 내가 어렸을 때라 몰랐겠지.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괜찮으시면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력을 파악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친정어머니가 제 나이쯤 되셨을 때였어요.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그때.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어요.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지금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오빠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왜요? 큰딸이 물었어요. 그때는 치매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냥 정신병이라고만 생각했죠.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면 친정 식구들이 날 욕할 것 같았어요. 딸이 엄마를 버린다고.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어머니 드시는 것도 챙기고 같이 산책도 하고.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어머니가 점점 심해지셨어요. 밤에 집을 나가시려고 하고 저를 못 알아보시고.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셔서 여기가 어디냐. 집에 가고 싶다고 우셨어요. 목이 메었어요. 저는 화를 냈어요. 여기가 엄마 딸 집이잖아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큰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어머니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말을 안 하셨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그냥 방에만 계셨어요. 오빠들이 다시 병원 얘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저도 반대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모셨던 날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를 차에 태울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때 그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 집에 있으면 안 되니? 하고 눈물이 났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손을 뿌리치고 차 문을 닫았어요. 진료실이 조용했어요. 그게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병원에 가신 지 1년 만에. 저희는 자주 면회를 못 갔어요.
애들 키우고 시댁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가기가 무서웠어요. 어머니의 그 눈빛을 다시 보기가. 마지막으로 면회 갔을 때 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날의 장면이 눈앞에 선했어요. 제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 누구요? 하고 물으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이에요. 어머니 했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머니의 텅 빈 눈빛. 내 딸은 착해. 당신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큰딸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딸은 치매 걸리기 전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착하게 모시던 딸. 하지만 치매 걸리신 후에 저는 다른 사람이었죠. 화내고, 짜증내고, 결국엔 병원에 보낸 딸.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치매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 돌봄 시스템도 없었어요. 어르신도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시댁 일하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친정어머니 제사 때마다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제야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똑같이 됐어요. 큰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하신 거예요? 응? 병원 가는 걸 그렇게 거부하신 게 외할머니처럼 될까봐 무서웠던 거죠. 아, 그랬구나. 제가 왜 그렇게 병원을 무서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저는 외할머니가 아니에요. 큰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엄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 보내도 자주 찾아뵐 거예요. 현주야. 그리고 엄마는 외할머니와 달라요. 엄마는 일찍 발견하셨어요.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막내딸도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함께 할게요. 엄마 혼자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따님 말이 맞아요. 3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요. 정말, 그럴까요? 네. 지금은 좋은 약도 많고, 치료 프로그램도 발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이 딸들을 봤어요. 가족들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치료예요. 진료를 마치고 나왔어요. 처방전을 받고 다음 예약도 잡았어요. 주 2회 인지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런데 현주야. 네. 엄마가 친정어머니한테 정말 못됐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그때 엄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애들 키우고 시댁 일하고 너무 바빴잖아요. 아니야. 나는 딸로서 잘못했어. 큰딸이 저를 안았어요. 엄마, 이제라도 외할머니한테 용서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치료 잘 받으시고 우리 곁에 오래 계시면 그게 외할머니한테 드리는 가장 좋은 답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30년 전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했던 것들, 냉정했던 태도, 참지 못했던 짜증, 결국 등을 돌렸던 것. 이제 제가 같은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다행히 제 딸들은 다르네요. 엄마, 큰딸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니? 지금 엄마를 잘 모시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잘 모실 거예요. 막내딸도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 우리는 엄마한테서 많이 배웠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나쁜 것? 네.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못했다고 후회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친정어머니 사진도 있었어요. 젊었을 때 사진. 일어나서 사진 앞으로 갔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제가 친정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제 딸들도 저를 완전히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노력하는 거겠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함께하려고. 그게 가족이니까.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인지 치료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가끔은 좌절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들이 함께 하니까요. 손주들이 응원하니까요. 어느 날 인지치료센터에서 다른 어르신을 만났어요. 저처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딸이 병원 데려왔어요. 처음엔 화났는데 이제 본인을 위한 거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딸이 데려왔어요.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30년 전 친정어머니. 그분도 무서웠겠죠. 외로웠겠죠. 이해받지 못해서 서러웠겠죠. 이제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 마음을 집으로 돌아와 친정어머니 사진 앞에 섰어요. 어머니, 이제 알아요. 어머니 마음. 사진 속 어머니가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어머니처럼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약도 꾸준히 먹고 인지 치료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참여했어요. 딸들이 번갈아 가며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엄마, 오늘 치료 어땠어요? 좋았어.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셨어.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전히 깜빡거렸어요. 아침에 약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았어요. 손주들 이름도 가끔 헷갈렸어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생각이 안 났어요. 괜찮아.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다쳤대요. 지금 병원 가요. 뭐, 서연이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많이 다친 거니? 이마를 부딪혀서 피가 좀 났대요. 응급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도 갈게.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아니야. 서연이 보러 가야지. 하지만 딸이 말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서연이가 걱정됐어요. 많이 다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응급실까지 간다는 게 저녁 때가 됐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 괜찮아요. 이마에 실밥 몇 개 꿰맸는데 괜찮대요. 다행이다. 많이 놀랐겠다. 네.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안도했어요. 다행이에요. 서연이가 큰일 안 났네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큰딸이 왔어요. 서연이도 함께요. 서연이 이마에 하얀 붕대가 붙어 있었어요. 서연아, 괜찮니? 네.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서연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어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큰딸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니? 어제 전화했잖아. 네. 엄마, 어제 전화 안 했는데요? 뭐라고? 아니야. 어제 저녁에 전화해서 서연이가 응급실 갔다고 했잖아. 큰딸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엄마, 제가 어제 전화한 건 일주일 전이에요. 뭐, 서연이가 다친 게 일주일 전이에요. 그때 엄마한테 전화 드렸고, 말도 안 돼요. 아니야. 어제였어. 분명히 어제 전화했어. 엄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화요일. 아니, 수요일.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오늘 금요일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주일 전? 서연이가 다친 게 일주일 전이라고? 그럼, 그동안 엄마는 어제 엄마한테 서연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서연이 이마 보고 걱정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엄마, 기억 안 나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어제 전화, 말이 안 나왔어요. 딸이 저를 소파에 앉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일주일을 잊어버렸어요. 서연이가 다쳤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제 다 나았어요. 서연이는 웃고 있는데 저는 울고 싶었어요. 큰딸이 집에서 나갔어요.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텅 빈 것 같아요. 머릿속이. 오후에 막내딸이 왔어요. 언니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깜빡한 거야. 하지만 막내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이건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일주일을 잊어버렸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 다음엔 뭘 잊어버리게 될까요? 한 달, 1년? 아니면 제 가족까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음 날, 딸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르신, 증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치료가 안 되는 건가요? 치료는 계속해야 해요. 하지만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도, 딸들도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엄마, 큰딸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방법?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요. 요양원 이야기였어요. 아니야. 난 혼자 잘 살 수 있어. 엄마, 일주일을 잊으셨잖아요. 만약 가스불을 켜놓고 잊으면 어떡해요? 약을 과다 복용하면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요양원은 싫었어요. 싫어. 요양원은 절대 안 가. 엄마, 친정어머니처럼은 안 돼. 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 소리를 질렀어요. 차가 멈췄어요. 딸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싫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지만 엄마를 지켜야 해요. 엄마가 다치시면 안 돼요.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 엄마가 짐이 돼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집에 도착했어요. 딸들이 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일주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 손주가 다쳤는데도 모르는 사람. 이게 나인가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준서가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제 생일 선물 기억하세요? 생일 선물? 네. 지난주에 할머니가 주신 거요. 정말 좋았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할머니가 뭘 줬는데? 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머니, 농담이죠? 아니, 정말 기억이. 준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시계였어요. 이거요. 할머니가 주신 손목시계요. 할머니 돈 모아서 사셨다고. 아, 맞아.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정말 모르겠어요. 미안해. 준서야. 괜찮아요. 할머니. 준서가 웃으려고 했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서가 가고 난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주한테 준 선물도 기억 못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가족들한테 고통만 주는 사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족들한테 짐이 될 수 없다고. 혼자 어딘가로 떠나야겠다고. 요양원도 싫고 딸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고 싶었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 챙겼어요. 통장이랑 도장도 챙겼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멀리 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현관문을 열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딸이었어요. 새벽 4시인데 왜 전화할까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걱정돼요. 미안해요. 현주야. 하지만 엄마는 가야 해요. 더 이상 너희한테 짐이 될 순 없어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뒤를 돌아봤어요. 큰딸이었어요.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가방은 왜 들고 계세요? 딸이 달려왔어요. 엄마, 혹시 집 나가려고 하신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딸이 제 가방을 잡았어요. 엄마, 안 돼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은주야, 엄마는 짐이야. 더 이상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엄마. 딸이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일주일도 잊어버리고 손주한테 준 선물도 잊어버리고.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기억해 드릴게요. 뭐, 엄마가 잊으시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돼요. 몇 번이고. 딸의 눈물이 제 어깨에 떨어졌어요. 엄마를 잃는 것보다는 엄마가 기억 못 하시는 게 나아요. 딸이 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소파에 앉혔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엄마, 약속하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우리가 함께 할게요. 끝까지요. 딸의 손이 따뜻했어요. 다른 딸도 왔어요. 남편도 왔어요. 새벽인데 다들 와 있었어요. 엄마, 놀라셨죠? 저희도 놀랐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큰딸이 말했어요. 요양원 이야기는 취소할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 우리가 엄마랑 같이 살면 돼요. 뭐라고? 같이 산다고? 네. 우리 식구들이랑 엄마랑 함께요. 큰 집 구해서요. 하지만 너희 생활이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게 뭐 대수예요. 엄마가 안전하게 계시는 게 중요하죠. 막내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합가할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제가 잊어버려도 가족들은 기억해준다는 걸. 제가 길을 잃어도 가족들이 찾아준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이 부담스러웠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오늘도 또 뭘 잊어버릴까요? 내일은 더 심해질까요? 언젠가는 딸들의 얼굴도 잊어버릴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합가를 위한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딸들이 부동산을 알아보고 큰 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엄마, 이 집 어때요? 방이 5개예요. 큰딸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좋네. 근데 너무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부담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어요. 딸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큰 집으로 이사하고 다 저 때문이잖아요. 엄마,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그냥 미안해서.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집을 보러 갔어요. 정말 컸어요. 방도 많고 거실도 넓고. 엄마 방은 여기예요. 햇볕도 잘 들고 화장실도 가까워요. 딸이 방을 보여줬어요. 예쁘게 꾸며 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 큰 집이 다 저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할머니, 여기 좋아요. 제 방이랑 가까워요. 손주들은 좋아했어요. 할머니, 매일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들은 기뻐하는데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혼자 있는 시간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딸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걸까? 손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도 되는 걸까? 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꿈을 꿨어요. 친정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엄마,
제가 다가갔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렇게 되는구나.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다. 이게 운명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내 딸들은 다르더구나. 꿈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잠을 다시 잘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문득 가고 싶은 곳이 생각났어요. 친정어머니가 계셨던 요양원. 30년 만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은 싸지 않았어요. 금방 돌아올 거니까 메모를 남겼어요. 잠깐 다녀올게. 걱정 마. 핸드폰은 두고 갔어요. 전화 오면 딸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버스를 탔어요. 요양원이 어디 있었더라? 기억을 더듬었어요. 경기도 어디쯤? 산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버스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평화요양원 아세요? 평화요양원이요? 글쎄요. 이 근처에 요양원이 여러 개 있는데 버스에서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30년 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건물도 많아지고 길도 넓어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계속 걸었어요. 어머니를 만나야 해요. 사과해야 해요.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주변이 낯설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왔더라? 당황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요? 송림동인데요. 송림동, 그게 어디지? 다시 걸었어요. 어머니가 계셨던 요양원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건물들이 다 똑같아 보였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봤어요. 오래된 건물 하나, 평화요양원. 아, 여기다. 어머니가 계셨던 곳. 요양원 문 앞에 섰어요. 30년 만이에요. 건물은 여전히 낡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에 금이 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망설였어요. 그때 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간호사인가 봐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예전에 제 어머니가 여기,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예전에 여기 계셨어요? 언제쯤이요? 30년 전쯤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전이면 기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만 안을 봐도 될까요? 글쎄요.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안에서 나이 드신 분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 이분이.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원장님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30년 전 그때와 똑같았어요.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어머니가 계셨던 방은 어디였더라? 복도를 걸었어요. 한 방 앞에 섰어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다른 어르신이 계셨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문 밖을 보고 계셨어요. 꼭 어머니 같았어요. 어머니, 그 어르신이 저를 보셨어요. 당신, 누구요? 아, 어머니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왔어요. 나오려는데 그 어르신이 말했어요. 잠깐만. 앉아요. 네. 외로워요. 잠깐만 이야기 상대해줘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자식들이 안 와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죠. 매일 밤 울어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그러셨겠죠. 뭐라고요?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그 어르신과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 마치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밖으로 나왔어요. 요양원 정원에 벤치가 있었어요. 앉았어요. 하늘을 봤어요. 어머니, 여기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뒤를 돌아봤어요. 딸들이었어요. 큰딸, 작은딸, 사위들,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왔어요. 엄마, 여기 있었어요. 큰딸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온 동네를 헤맸어요. 이 안에 핸드폰도 안 가져가시고 메모만 남기시고 딸이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여긴 왜 오신 거예요? 그게 외할머니가 여기 계셨어. 딸들이 요양원을 봤어요. 여기가 외할머니가 계셨던 곳이에요. 응. 엄마, 혹시 여기 큰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여기 들어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한테 사과하러 왔어. 엄마, 나도 어머니처럼 여기 들어와야 할 것 같아서. 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너희한테 짐이잖아. 막내딸이 소리쳤어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러세요? 하지만 엄마, 우리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서 그래요? 아니야. 그럼 왜요? 왜 자꾸 혼자 떠나려고 하세요? 큰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엄마는 외할머니가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결국은 똑같이 될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외할머니처럼 안 할 거예요. 알아. 너희는 착하지. 하지만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나는 무서워. 너희가 지쳐가는 게 보여.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고. 딸들이 울었어요. 나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일주일도 잊어버리고, 손주 선물도 잊어버리고. 엄마, 언젠가는 너희 얼굴도 잊어버릴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떡해? 너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날 돌봐야 해? 준서가 앞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준서야, 할머니가 저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를 기억하면 되잖아요. 서연이도 나왔어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를 기억할게요.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저도 무서워요. 응? 엄마를 잃을까봐 무서워요.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실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제 곁에 계시는 게 좋아요. 비록 저를 못 알아보셔도요. 현주야, 엄마가 외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게 후회되시죠? 응.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럼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저도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죠. 막내딸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외할머니 때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은주야, 우리는 엄마를 끝까지 우리 곁에 두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두 딸이 저를 양쪽에서 안았어요.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함께 할게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손주들도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도요. 온 가족이 저를 둘러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울었어요. 서럽게. 한참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너희한테 짐이 돼서. 미안해.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의 전부예요. 요양원 정원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마치 누군가 저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원장님이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소란 피워서. 아니에요. 좋은 가족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원장님이 요양원을 보며 말했어요. 요즘은 이런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가족이 함께 돌보는 분들이요. 예전엔 다들 여기 들어왔는데 요즘은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대가 변했어요. 치매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돌봄 방법도 발전했고 원장님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좋은 가족 만나셨네요. 네, 감사하게도
그 가족을 믿으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원장님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요양원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전 어머니가 창문으로 저를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었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차에 탔어요. 온 가족이 함께였어요. 창밖으로 요양원이 멀어졌어요. 큰딸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응, 집에 가자. 우리의 집으로, 함께할 집으로. 그날 저녁, 새집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이사해요. 알았어. 엄마 방 가구도 주문했어요. 고마워.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응. 그래.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딸들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좋은 손주들이 있으니까. 비록 기억은 사라져가지만 사랑은 남아있으니까. 창밖에서 별이 빛났어요.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도 사랑받고 있어요. 별이 더 밝게 빛났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한 달 후,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큰 집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짐을 풀면서 딸들이 제 방을 꾸며줬어요. 엄마, 여기 어때요? 햇볕 잘 들죠? 좋네. 정말 좋아. 창가에 제가 좋아하는 화분도 놔줬어요. 엄마, 여기서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래. 고마워. 현주야. 첫날 밤이었어요. 낯선 곳이라 잠이 안 왔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큰딸도 나와 있었어요. 엄마, 잠 안 오세요? 응. 넌? 저도요. 새 집이라 그런가 봐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 무서우세요?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히 말했어요. 무서워. 매일 밤 꿈꿔. 너희를 못 알아보는 꿈을.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래도 괜찮아요. 응? 엄마가 저를 못 알아봐도 저는 엄마를 알아볼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이 지났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딸들이 아침을 준비해놨어요. 손주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인사했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잊었어요. 어제 저녁 메뉴가 뭐였는지,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렸어요. 할머니, 저 준서예요. 아, 맞다. 준서. 미안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화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준서예요. 할머니 손자예요. 다시 말해줬어요. 몇 번이고. 할머니, 어제 우리 삼겹살 먹었어요. 할머니가 맛있다고 하셨어요. 아, 그랬구나. 기억은 안 나지만 따뜻했어요. 어느 날 인지치료센터에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났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때 큰딸이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왜 안 들어오세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항상 집에 있을게요. 딸이 웃었어요. 딸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엄마 돌보는 게 더 중요해요. 미안해. 내 일을. 아니에요. 엄마, 저 이제 프리랜서로 일할 거예요. 집에서 일하면서 엄마도 돌보고. 하지만, 엄마, 이게 제 선택이에요. 후회 없어요. 막내딸은 회사는 계속 다녔지만, 저녁엔 꼭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은주야,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엄마 얼굴 보면 힘이 나요. 온 가족이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시끌벅적했어요. 손주들이 떠들고, 딸들이 웃고.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서연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좀 도와주세요. 뭔데? 할머니 어렸을 때 이야기 써야 해요. 할머니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었어요. 할머니가 10살쯤 됐을 때
말하다가 멈췄어요. 그 다음이 생각 안 났어요. 할머니? 미안해. 기억이.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 네. 할머니가 기억하시는 거 아무거나요. 그때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낳았을 때. 그 기억은 생생했어요. 너희 엄마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너무 기뻤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거든. 서연이가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줬어. 너희 엄마가 잠들 때까지. 어떤 자장가요? 응. 그건 기억이. 큰딸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엄마가 불러주신 자장가. 저 기억해요. 딸이 노래를 불렀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아, 맞아. 이 노래였어. 그래. 이 노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한테 불러드릴게요.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증상은 조금씩 나빠졌어요. 더 자주 잊었어요. 더 많이 헷갈렸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당황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큰딸이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여긴 어디야? 우리 집이에요. 엄마 방이에요. 우리 집. 네. 엄마, 우리 함께 사는 집이에요. 딸이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다는 것. 이사 온 지 6개월이 됐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안해. 잊어버려서. 괜찮아요. 엄마,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날 점심, 준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상. 무슨 상? 모범상이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준서가 상장을 보여줬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준서가 상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지도. 준서야, 할머니가 못 기억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준서가 웃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거라는 거 알아요. 비록 기억 못 하셔도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렸어요. 창밖을 보는데 딸이 왔어요. 엄마, 눈 와요. 정말 예쁘다. 엄마, 저 어렸을 때 엄마랑 눈사람 만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생각해 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제가 기억해요. 딸이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딸 손을 잡고 공원에 갔던 이야기.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했던 이야기. 딸이 춥다고 하자 제가 제 외투를 벗어줬던 이야기. 엄마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엄마를 먼저 생각할게요.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트리를 꾸미고 선물을 교환했어요. 손주들이 제게 선물을 줬어요. 할머니, 이거 저희가 만든 거예요. 상자를 열었어요. 앨범이었어요. 앨범을 펼쳤어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건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할머니가 잊어버리셔도 볼 수 있게요. 각 사진마다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엄마예요. 큰딸 현주예요. 이건 이모예요. 작은딸 은주예요. 이건 저예요. 손주 준서예요. 이건 저예요. 손녀 서연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서가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할머니를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서연이도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할머니 기억해 드릴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앨범을 봤어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이름을 읽었어요. 현주, 은주, 준서, 서연.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문득 깨달았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이름을 잊어도 따뜻함은 느낄 수 있다는 걸. 얼굴을 못 알아봐도 마음은 안다는 걸. 그게 가족이구나. 몇 달이 더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정원에 꽃이 피었어요. 딸들이 저를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꽃 예쁘죠? 응, 예뻐. 엄마, 이거 엄마가 좋아하시던 장미예요. 장미를 봤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익숙했어요. 향기도 좋았어요. 정말 좋네. 엄마, 행복하세요? 딸이 물었어요. 응,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비록 기억은 희미해져도, 비록 이름은 잊어버려도, 이 따뜻함은 알아요. 이 사랑은 느껴져요. 그걸로 충분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손주들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우리 기억하세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 가끔 잊어버려. 그럼 슬퍼요? 아니, 슬프지 않아. 왜요? 너희가 날 기억해 주니까. 손주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가 항상 기억해 드릴게요. 고마워. 할머니, 약속해요. 우리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래, 영원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딸들을 만났고, 좋은 손주들이 있고, 사랑 가득한 가족이 있으니까. 비록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흐려져도 그들의 기억 속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창밖에 별이 빛났어요. 친정어머니가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받고 있구나. 네, 어머니.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잊었을지도 몰라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지만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딸이 말해줄 거예요.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우리 행복했어요. 그럼 저는 웃을 거예요. 그랬구나. 오늘도 행복하자.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요. 이름을 잊어도 마음은 기억해요. 얼굴이 흐려져도 따뜻함은 느껴져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는 오늘도 잊을 거예요. 내일도 잊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가족들이 기억해 줄 테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이 따뜻함, 이 사랑, 이 행복,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1년 후, 정숙 할머니의 증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가족은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큰딸 현주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엄마를 돌보고 있고 막내딸 은주는 퇴근 후 매일 들러 엄마와 저녁을 함께합니다. 손주 준서와 서연이는 할머니에게 매일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할머니가 잊어버려도 다시 말해줍니다. 몇 번이고 할머니는 가끔 가족들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면 웃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마음은 압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압니다. 할머니가 자신들을 잊어버려도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치매는 기억을 앗아갈 수 있지만 사랑까지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잊어도 마음은 기억합니다. 얼굴이 흐려져도 따뜻함은 남아 있습니다. 정숙 할머니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치매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과 관련된 따뜻한 기억, 힘들었지만 이겨낸 경험,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